아이고, 이게 많이 적었구나. 이거 하다, 이걸 나중에 한번 저거 하고, 이게 좀 강의에서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면 저거니까, 이 모든 그 산업이 국가를 돌면서 도입기, 팽창기, 정책기, 소멸기를 이렇게 돌아요.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 너무 강의가 길었네. 그러면 이게 투자하는데도 이게 똑같아요. 이게. 자, 이 나라에서 이 산업이 지금 도입기냐, 팽창기냐, 정책이냐, 소멸기냐, 이걸 우리가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 투자하는데도 이건 기본이에요. 자, 똑같은 조선 회사에다 투자하는데, 자, 우리가 일본 회사에다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소멸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조선 회사 투자하면 어떻게 하냐? 일본 뒤에 바짝 따라 붙어 있어요. 아니, 예전에 저기 조선 회사 투자하면서 원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원체 저평가 싸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정확히 따지면 정책의 소멸기, 그 일본 바로 끄트머리 우리나라도 서 있어요. 그때 뒤에 조선산업이. 조선산업을 봤을 때 지금 도입기에서 이제 팽창기에서 정체기로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 중국이에요. 왜? 중국도 인건비가 이제 만만치 않게 많이 올랐거든. 이미 팽창을 다 했고 팽창에서 정체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조선을 중국에다 투자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팽창에서 정체기로 넘어갈 때 이렇게 이제 그 산업이 수축이 돼요. 그러면 안 좋겠죠, 당연히. 최고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어디냐? 도입기에서 확인을 하고 팽창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돈을 많이 벌어들여요. 이때 이제 거부들이 발생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차 대전 그때 기점에서 네 개의 왕이 이게 4대 5개 왕인가 4개의 왕이 나오죠. 저기 유명한 사례죠. 첫 번째 철강왕, 그리고 그 다음에 석유왕, 그 다음에 철도왕, 철도 유통, 철도왕,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금융왕. 미국의 4대 왕이 탄생을 해요. 그게 이제 그 산업이 그때 도입기에서 팽창기 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거야, 이 양반들이. 자, 철강 같은 경우는 미국은 거의 생산을 별로 못해요. 국가 보조나 받아야 좀 가능하지. 왜? 인건비가 비싸고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질 좋은 철강 제품을 싸게 생산할 능력이 안 돼. 왜? 옛날 우리나라 포스코죠. 포스코가 이게 세계 시장 이게 점유율이 어마어마해. 지금도 그런가? 그러니까 미국의 그 철강 회사를 다 도산을 시킨 회사가 어떤 회사냐? 포스코예요. 사람들이 보는데 포항제철 포스코가 미국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철강 회사들 다 도산을 시켜버렸어요. 왜? 이 철강 제품 원체 무거워서 태평양을 건너서까지 이걸 옮기려고 하면 이게 유통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유통비용을 감당하고도 어마어마하게 싸게 질 좋은 철강제를 갖다 어마어마하게 싸게 생산을 해. 근데 이게 철덩어리가 무거우니까 이거를 움직이는데 코스트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그 비용을 감당하고도 미국에다가 철강 제품을 수출할 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던 게 누구야? 포스코였던 거예요. 그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모든 철강 회사들을 다 문을 닫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 포스코가 도입기에서 팽창기로 넘어갈 때 미국에 있는 철강 회사는 정책에서 소멸기로 넘어갈 때 있어요. 옛날 다큐멘터리 나와요. 미국의 위대함을 이렇게 얘기할 때 철강 회사를 해요. 팔팔 끓는 그 영광로. 2차 대전 때 중공업 제품이나 이게 변기 같은 거 유럽에다 팔아먹어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상징하는 게 펄펄 끓는 용광로를 상징하던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왜 그냐? 미국이 부흥하는데 중공업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부를 이렇게 축적하는데. 근데 그 펄펄 끓는 중공업의 그 씨가 되는 게 뭐냐? 이게 뭐냐? 철강 산업이에요. 근데 그 미국에 있던 전 세계를 다 독식하던 철강 산업들이 다 도산을 해요. 누구 때문에 도산해? 우리나라에 있는 포스코라는 회사 때문에. 이 회사 하나 때문에 다 도산을 해요. 왜? 원체 싼 가격에 이게 질 좋은 철강제를 생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태평양 건너까지 이게
저기 뭐냐 상선 비용을 지불하면까지 해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싸. 원체 싸.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저기 철강 회사들이 다 문을 닫아요. 이게 포스코가 엄청난 회사예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미국을 상징하는 그 철강 회사들을 다 도산을 시켜버린 게 포스코예요. 무섭죠? 이게 포스코 회사라는 게, 이게, 씨발, 주가도 별로고, 아이고, 가치가 없다는데, 포스코의 역사는, 지구 인류 역사에서 굉장해요. 포스코가 나오면서 미국이 저물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포항제출 때문에 미국이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중국업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철강 회사가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 잘 부를 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얘네들이 인건비가 비쌌기 때문에 바다 건너서 팔아먹을 정도까지는 이게 철강제를 바다 넘어서 팔아먹을 정도까지 그게 안 됐던 거라고 했어요. 이제 이걸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게 고부가치로 가공해서는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철강제 자체를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 치면 그 철판대기 H빔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팔아먹기 힘들어요. 원체 이게 비용이 있다는데 이거를 배로 운송하면 운송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야. 일본 같은 게 그걸 많이 못 팔아먹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H빔이나 이게 낮은 철강제까지 싹 이걸 팔아먹었어.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미국의 철강회사에 다 도산을 해버린 거야. 이제 그때부터 미국이 이게 제조업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중공업의 최고의 근간이 되는 게 철강업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다큐멘터리 나왔어요. 미국의 국기를 갖다가, 이게, H빔 하면서 막 고도 성장이 하는데 H빔이나 아니라 콘크리트 철근 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게 미국의 국기를 다 이렇게 얹히면서 다큐멘터리 아직도 생각난다. 마치 미국의 관짝에 들어가는 것처럼 철강인데 미국의 국기와 한국의 국기를 가지고 이렇게 묻어버리는 무슨 장면 비슷한 게 나와. 다큐멘터리가. 그게 이게 진짜로 엄청난 사건이어서 사람들이 잘 보는데. 포스코 때문에 미국이 제조업이 다 도산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 여파로 해가지고. 그게 최초적으로 뭐냐? 철강업이 이제 도산을 해요. 그 철강왕들이 도산을 해버려요. 원체 이게 포스코가 싼 가격에 그냥 수출을 해버리니까. 이걸 대부분 사람들 몰라요, 이거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 포스코가 돈을 겁나게 벌어가지고 저거 했었는데, 돈 겁나게 버는데, 자,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포스코가 옛날 군부정권 시대 때, 약간, 이게 좀 이런 마음은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포스코를 국가 기강 산업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포스코를 통해서 포스코를 통해서 이게 비자금이 겁나게 많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제 수익이 나오면 그걸 다 비자금 다 돌려버리고 돈은 겁나게 벌어졌어요, 포스코. 그러면 이 질문에, 그렇게 돈을 겁나 벌었어. 포스코는 왜 돈이 없다? 어디 갔다? 포스코 시총 가격 몇십 조밖에 안 되던다? 어떻게, 이거 질문했어요. 예전에 그 벌어들인 돈을 다 어떻게 하냐면, 군부진군에 돼가지고 다, 이게 국영기업이라서 예전에 그걸 다, 비자금 뒷돈을 해가지고 싹 그걸 다 빼돌려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그냥. 뭐, 여기저기 썼어. 그냥, 그것까지 제가 말씀 여기 안 드릴게요. 이게 포스코예요. 포스코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미국을 갖다가 그 제조업을 갖다가 중공업 산업을 갖다가 무너뜨린 게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걸 포스코예요. 포스코가 미국에 있는 철강 회사를 다 무너뜨렸어요. 도산을 시켰어. 이제 그 여파가 이제 다른 이제 중공업이나 건설 회사에도 그 여파가 가요. 철강 의존도가 그럼 포스코한테 오게 돼 있어요. 포스코가 돈 겁나게 벌었어요. 그렇게 싸게 저 마진으로 해도 원체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포스코가 돈이 없는 이유에서 다 비자금으로 다 빠져. 옛날에 그거 가지고 뭐 스파이 활동하는 비용도 쓰고 뭐 여러 비용인데 중요한 거는 다 지하로 다 스며 들어갔어. 그 비밀 자금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밀 자금 문화가 너무 이게 발달해가지고 그 외국 투자자들이 이게 안 해요. 아니 이게 딱 내가 봤을 때는 얘네들 1년 동안 한 100조 원을 벌었는데 비자금이 90조고 10조 원만 벌었다고 이렇게 지금 뻥치고 있어. 100조 원 번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이것들이
90조 원은 빼돌리고 10조 원만 벌었다고 그게 뻥치고 있네,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해요. 생각을 해봐. 100조 원을 분명히 벌어들인 걸 알아. 이게 이 포스코라 해서 100조 원을 1년 동안 벌어들인 거 아는데 이 새끼들이 배당도 않고 90조 원은 어디다 다 저기 이게 비자금을 날려먹고 10조 원만 벌었다고 뻥치네? 이 새끼들. 그래서 포스코가 이게 주가가 낮아졌거든. 역사적인 사례가 다 있어. 이게 파고 들어가면 좀 거시기 하네. 하여튼 그래요. 모든 산업엔 도입기, 팽창기, 정책이 소멸기가 있어요. 근데 이 국가 입장에 따라 틀려요. 그럼 그게 이게 돌아가는 게 뭐에 따라 틀리냐? 그 나라 국가의 인건비예요. 정확히 따지자면 숙련된 고급진 싼 인력. 그쪽으로 이제 산업이 하나씩 이게 밀어가면서 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 나라 상황과 요즘 어떤 산업이 뜨니까 어떤 산업 섹터에다가 그 섹터에다가 투자를 해놔요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달라요. 정확히 따지자면 그때 달라요. 자, 이걸 보면 아시겠죠? 왜 그때 다른지.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서 이런 기본적인 거를 이게 좀 경제가 돌아가는 거고 산업이 흐름이 돌아가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면 어디다 투자해야 할지는 너무나도 뻔하죠. 투자의 제적격기는 도입기와 팽창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이 흐름을 탈 때 큰 부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정책의 소멸기 이쪽에 타면 이제 이게